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저 그림에서는 코가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굉장히 잘생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괴테가 젊은 시절에 바이마르 궁정에서 그 활동을 하던 그 시점에 이피게니에라고 하는 작품을, 그러니까 희곡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궁정 사람들하고 같이 취미 활동 같은 거였죠. 궁정 사람들하고 같이 직접 무대에 서서 무대에 올렸는데, 이때 이제는 본인이 이피게니에의 그 남동생인 오레스트 역을 맡았었어요. 오레스트 역을 맡았는데, 이때 기록에 그때 궁정에서 활동을 하던 의사가 이 연극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괴테의 모습에서 지성과 그 다음에 외모가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결합된 사례를 처음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예, 모든 걸 가진 남자였었죠. 그리고 괴테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7세기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유럽 문학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독일 문학을 일거에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독일 작가들에게 정말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 독일 소설은 왜 세계와 삶에 대한 성찰을 많이 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괴테가 처음에 소설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괴테가 그 쓴 장편 소설 중에 그 비렐름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발전 소설 혹은 교양 소설,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독일 문학에서는 원형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장편 소설의 원형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젊은 베르터의 고통은 괴테가 20대 중반이던 시절에, 아주 젊은 시절에 쓴 소설이고요. 250년 전에 쓴 소설입니다. 이거 뭐 다른 홍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책에도 써놨지만 우리식으로 치면은 영조 시절이에요. 영조 시절. 영조 시절에 쓴 연애 소설이 오늘날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재미있을까요? 짝사랑하다가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보다 더 충격적인 줄거리의 연애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은, 감동을 받았다,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감상문을 써내는 친구들 보면은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250년 전의 소설이라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봐줄만은 하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소설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설이 분명히 연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연애 소설의 이야기를 들춰내면 그 밑에 다른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들춰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들춰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커플씩 벗겨낼 때마다, 그러니까 해석의 관점을 달리할 때마다 끊임없다고 하는 건 좀 과장이지만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동시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독자의 지적인 능력과 사전 지식에 따라서 읽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로 놓고 봤을 때에도 정말 잘 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문학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줄거리도 재밌고 그 밑에 하나씩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왜냐하면 문학이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도 사실은 조금씩 보이는데, 대중문화와 유리되면서, 사실은 대중문화와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유리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줄거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소설들, 특히나 만년의 대가가 쓴 소설들 보면은 줄거리 없는 소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 작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를 잘 알고 있고 그 소설의 주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곧장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 독자들은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줄거리가 없는 걸요. 그러니까 문이 없는 방과도 같은 그런 소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학이 엘리트화 되어 버리면서 사실은 문학이 대중들로부터 유리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설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문화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시점에 줄거리가 없는 소설은 글쎄요, 당연히 그것 자체로도 존재 가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데미안의 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독일어로는 이렇습니다. Der Vogel kämpft sich aus dem Ei. Das Ei ist die Welt. Wer geboren werden will, muss seine Welt zerstören. 한국말로 번역하면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사실은 이거 읽으면서 감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뭔가 나를 극복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시점에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 어떤 말도 너의 지금의 너 스스로를 부셔야만 너는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다 각자 그렇게 알아서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이 구절을 대면에 등장하는 이 멋진 구절을 제일 마지막에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문학 작품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고전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지루하고 따분한, 예, 죄송합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상황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극복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재미를 경험하고 나면,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재미를 찾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움직이시게 되실 거예요.